최상의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글로벌 안전 거래소. 아바트레이드에서만 드리는 특별 혜택. 첫째, 승률 71%의 피겨컨트 보조지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알고리즘 솔루션. 둘째, 가입한형 $50 웰컴 보너스. 첫 입금과 동시에 $50 웰컴 보너스를 지급해드립니다. 셋째, 거래 계약당 $3 캐시백, 거래라당 $3의 리턴 보너스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최근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로 역사적인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다행히 6시간 만에 해제는 됐어요. 하지만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런 비상계엄이 정말로 드라마처럼 시행이 됐다면 자, 우리가 하는 이런 외환거래에는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외환거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즐기는 어떤 전반적인 금융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대한민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거래자의 신분으로 한 번쯤은 이런 문제도 짚고 넘어가면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에서 선포가 되면 일단은 외환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 있어요. 이거는 비상계엄이 전반적인 우리의 사회나 경제나 금융 시스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저하고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외환거래에 미치는 영향. 일단 외환거래를 하는 우리로서는 우리가 민감하게 보는 영역이 뭐예요? 환율입니다. 환율. 그래서 일단 비상계엄이 시작되면 환율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돼요. 비상계엄 상황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높이고 또 외환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고요.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산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 이러면서 이제 환율이 급등할 수 있는 거예요.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실제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발동이 되면서 금융시장이 출렁했고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40원을 돌파했죠. 단기간에 환율이 증가한 증가폭만 보면은 거의 금융위기 수준이었다는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금융시장에서는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역대급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우려되는 가운데 매매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것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래소 업비트의 통계치를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시 비트코인은 30%가 급락을 했고요. 구체적인 수치를 따르면 30분 만에 무려 4,400만 원이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다행히 이제 그 다음에 회복이 됐지만, 자, 다음에 두 번째로 자본 유출.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더 안정적인 투자처로 자본을 이동시키는 경향이 많죠. 그러다 보니 이제 외환 보유액이 줄면서 마찬가지로 환율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본이 빠져나간다, 이런 결과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입출금에 제한이 생겨요. 외환 송금. 계엄령이 선포되면 정부는 외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런 어떤 외환 거래를 제한하거나 엄격한 통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외환 송금 한도를 축소시켜버리거나 아니면은 외환 매매,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외환 거래, 외환 트레이딩에 대한 신고 아니면 승인을 의무화하는 이런 어떤 규정을 강화하거나 이런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외환 거래 시장이 점점 더 폐쇄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다음에 국제 신뢰도 하락. 당연히 비상계엄은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국가적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어요. 이거는 신용 등급이 하락되고 또 외화의 조달 비용이 상승되고 또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감소되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거고 내수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고 말 그대로 경기가 많이 힘들어지는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국제사회에서의 무역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수출입 거래에 필요한 외환 조달이 당연히 어려워질 거고 또 이러다 보니 이제 무역 흐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수출 기업은 변수가 뭐예요? 환율입니다. 환율. 외환 조달의 제약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라에서는 이런 비상계엄 상황에서 외환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 국가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해칭 전략을 펼칠 수는 있어요. 환율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독자적인 선물환 거래를 한다든지, 다음에 현금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겠죠. 일단은 이런 특별한 유사시에 대비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그래야 나라가 최악의 사태는 방지할 수 있을 테니까. 다음에 거래라는 우리 같은 거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부의 정책을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외환 거래나 아니면 어떤 전체적인 금융 규제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에 맞춰서 입출금이나 거래 규모를 산정을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비상계엄은 우리의 생활이 불편해지는 것도 물론이지만 경제적인 충격을 동반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같은 개인과 기업들 모두 주의 깊은 대응이 필요하겠고, 다행히 이번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잠깐 반짝한 이슈로 마무리가 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비상계엄의 다음 단계로 현재 지금 여러 시각에서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죠. 이 또한 우리가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갈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비상계엄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외환거래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자, 여러분들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채널 구독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센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